이낙연 전 대표의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라는 발언에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습니다. 허석 전 순천시장이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향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차기 시장 선거 출마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남 해역에 저수온 피해가 극심합니다. 수심이 얕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저수온 피해가 예보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설 명절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으로만 예매가 가능해 고령층의 경우 표 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의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라는 발언에 소속 의원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신당 창당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고 민주당을 악의 세력으로 만들고 싶은 의도로 보인다며 제대로 사과하고 민주당을 흔들 게 아니라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본인을 사랑했던 당과 당원을 갑자기 기득권으로 몰아붙이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화나 노동운동 관련 전과를 마치 일반 범죄로 여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전체 의원의 44%가 전과자라고 비난했다가 이튿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사과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허석 전 순천시장이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 전 시장은 기자들과 지지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최근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시장 선거에 나왔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 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적격 판정을 못 받을 것이라는 음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시장의 경험을 살려 고향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차기 시장 선거 출마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겨울 전남에서는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2달 넘게 여수 지역에 저수온이 지속되면서 돔과 조피, 볼락 등 810만 마리가 폐사했는데요. 그런데 올겨울도 수심이 얕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간헐적인 강한 저수온이 발생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송하영 기자, 저수온 발생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지난해 2월 여수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어류 폐사 피해 규모만 182만 마리, 재산 피해는 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수온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막대한데요. 지난 10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저수온 피해는 모두 5건으로 1년에 많게는 70억 원 이상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어민들은 액화산소를 공급하고 가두리 양식장을 비교적 수온이 높은 해역으로 이동시키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월동장까지 5시간 이상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대형 양식장이 아니면 수송선 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이 올겨울 일시적으로 저수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해 양식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민들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 지자체에서는 어떤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여수시의 경우 온도 유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열을 이용해 수조를 만들어 수온이 내려가면 고기를 유인해 가두는 방식입니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거리가 먼 거문도 월동장을 폐쇄하고 가까운 해역에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충남 태안과 경북 포항에서 활용되는 중층 침설식 양식장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중증 침설식 양식장이라는 게 이름이 생소한데요. 어떤 시설인가요? 중층 침설식 양식장은 그물과 고정물을 수심 10에서 20m로 내리는 시설입니다. 영상 5도에서 25도를 유지할 수 있어 수온 변화 대응에 용이합니다. 어류간 밀집도도 기존 양식장의 절반에 불과해 질병 가능성이 거의 없어 무항생제 양식도 가능합니다. 설치도 저렴하다 보니 동해와 서해에서는 성공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전문가는 남해 연안에도 구축될 경우 조피 볼락 같은 일부 어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기 수온 조사를 해서 수온의 어떤 수직 분포를 한 2, 3년 조사를 해서 저 표층이 식을 때 그 수심까지 중층 침설식까지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리면 생존을 할 수 있죠. 지자체는 이와 함께 수온 변화에 강한 생존력을 가진 광원성 어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품종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를 방문해 저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 장관은 10일 여수 돌산읍 가두리 양식장 등을 찾아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수온 정보와 저수온 양식장 관리 매뉴얼을 숙지해 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남 영광 나골도로부터 신안 효지도까지 이어지는 서해 중북부 연안에는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 사업에 전남 10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진도와 여수, 신안 등 10곳에는 공공물류창고와 청년 주거단지 등이 조성되고 생활서비스 복합시설과 어항시설 보수보강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선정된 전남도는 확보한 사업비 838억 원을 투입해 어촌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안전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집중할 방침입니다. 설날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8일부터 설 연휴 기간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앱 등 비대면으로만 진행돼 온라인 예매가 서툰 고령층들은 표 구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마산역 대합실입니다. 설 연휴 기차표 예매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4년 전부터 명절 기차표는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우선으로 예매가 진행됩니다. 자녀분에 대해서만 현장 예매가 가능하다 보니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예매할 수 있지만 고령층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활용을 잘 못하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활용을 잘 못하니까 아예 못하죠. 뭐 불편하고 물어봐야 되고 물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은 많이 힘들어요. 고령층일수록 직원이 직접 표를 파는 현장 창구 운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역사 한편에는 키오스크를 통해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현장 창구를 통해 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레일이 국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설 연휴 60대 이상 앱 예매율이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도 자녀와 손주 등의 도움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냥 판매가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애나 어르신들이 요새는 많으니까 애들한테 하면은 인터넷으로 하면은 빠르기는 빠르고 편리하기는 하대요. 코레일도 고령층을 위한 대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만 65살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 우선 예매 기간을 운영하고 올해부터 좌석 할당률도 기존 10%에서 20%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 나오면서 현장 창구 재운영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남도가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 전남도는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60%인 2인 기준 221만 원 이하에서 63%인 2인 기준 232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됐던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로 연장해 고등학교 재학 동안 끊김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를 도울 계획입니다. 광양의 한 도로 위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광양경찰서는 11일 오전 6시쯤 광양 고략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SUV 차량 운전자 A씨는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아파트 공사 현장. 2년 전 이맘때쯤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모습인데요. 당시 이 사고로 건설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바로 인재였습니다.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한 뒤 콘크리트가 굳기도 전에 지지대를 철거한 게 연속적인 붕괴의 단초가 됐는데요. 붕괴 사고 이후 건설업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원청과 하청, 재하청 구조는 물론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도 여전합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증액 요인이 발생하면 책임은 하청이 져야 합니다. 붕괴 사고 관계자들은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로 참사를 마주하고 있을까요? 3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건데요. 국민의 목숨과 직결된 안전 문제, 과연 누군가의 지시가 있어야만 따를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해 2조 7,500억 원대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주식회사 포스코 리튬솔루션과 주식회사 포스코 퓨처엠, 주식회사 전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투자 협약을 포함해 22개 기업 2조 7,503억 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앵커 기업의 투자가 1조 7,900억 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6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20개 기업 3조 원대 투자 유치 실현을 목표로 국내외 맞춤형 투자 유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위해 본 예산으로 확보한 240억 원에서 앞으로 추가 경정 예산으로 53억 원을 확보해 어르신 9,500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 유형에 따라 일일 최대 8시간 이내 시간당 9,860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고흥군이 2024년 지적 제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풍양면 매곡 2지구 등 11개 지구 5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현황 경계를 일치시킬 방침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전남도의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5년 완료될 예정으로 고흥군은 사업 완료 이후 토지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진군이 이달부터 화장 장려금을 확대 지급합니다. 강진군은 강진 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뒤 남은 비용 전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강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로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화장비를 지원받을 경우 장려금 지원이 제외됩니다. 신안군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면책과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안군은 적극 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책과 지원 제도를 도입한 만큼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